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SR 활동의 결과로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그 국가 간의 거래의 어떤 큰 성과를 G2G 거래의 큰 성과를 낸 적도 있고요. 그리고 페루 같은 경우에도 뭐 큰 그 국가 간 거래 성과를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대외비 내용이라서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 거래나 아니면 조달 시장 그리고 신흥국 진출을 위해서는 CSR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저희 포트레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헌에 대한 내용, 저희가 여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헌이 단순히 윤리경영 수준의 범위는 아니다. 뭐 공직자가 있으니까 공직윤리가 있으니까 뭐 스스로 청렴하고 이런 식의 개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핵심 가치는 고객입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포트라의 고객은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는 외국에서 저희가 매물을 가져오면 지자체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린필드 투자라고 하면 어느 입지 조건에 어느 지역에 그 입주를 할 것인가, 투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자체와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그 고객에 얼마나 저희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 뭐 포트라에 대해서도 뭐 이제 중소기업의 뭐 100%가 만족하는 경우라고 솔직히는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사람들한테 유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채용, 인사 담당 채용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고객에 얼마나 봉사할 수 있고 얼마나 고객 마인드가 있느냐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에 넣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4가지 사항을 좀 염두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채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용 전형은 저희가 2014년 채용 전형이고요. 2015년 채용 전형에 뭐 일부 변형은 있겠지만은 뭐 대동소이할 거라 좀 전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력에 대한 그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졸업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근데 누구든지 응시를 할 수 있어서 실제로 보면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많이 올라오고 뭐 한 2, 3학년 학생들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다만 저희 기업의 특성상 외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토익 스피킹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예상외로 요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어떻게 될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제가 채용 가점 제도를 그 전에 저희 필기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 주시고요. 뭐 이제 여기는 제가 저희 인사실에 채용하면서 많이 오는 질문을 하나 여준 건데요. 먼저 접수한 다음에 뭐 토익 점수가 더 나아졌다, 이거 반영해 주냐라는 질문인데,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질문을 넣어준 거고요. 다음으로, 아까 밑에 가려서 좀 잘 안 보였는데요. 학점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점, 학교, 아예 보질 않으니까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시고요. 예. 자, 필수 과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계열을 좀 분리해 놨습니다. 인문 계열이 있고 인공 계열이 있고 어문 계열이 있는데요. 어문 계열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문 계열은 총 8개 언어 영역에 대해서 별도로 채용을 실시를 하고, 이공과 인문 계열은 이제 그 외에 이제 대학 전공별로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 다만 대학 전공에 맞지 않게 교차로 지원하는 건 저희가 현재로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은 괜찮고요. 그 외의 경우는 허용을 안 하고 있고요. 필수 과목은 계열 불문하고 영어 시험 제출했던, 그러니까 입사 서류 제공을 제출했던 영어 시험이 1차 필수 과목에 들어가고요. 모든 계열별로 경제 논술을 봅니다. 다만 이 경제 논술도 계열별로 문제를 조금 다르게 출제를 합니다.
뭐 인문계열 내용이 인문계열은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물어보고요. 이론적인 면을 좀 많이 가미해서 물어보고, 이공계열은 조금 더 이론적인보다는 좀 시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문계열도 조금 시사적인 문제로 좀 하는 식으로 해서 경제논술이 공통이긴 하나 문제는 조금 다르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인문계열이나 이제 이공계열은 직무역량평가라는 거 보는데, 예전에는 이 직무역량평가 대신에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본인의 전공에 맞게 필기시험을 봤는데, 이 필기를 제외하고 이제 역량평가를 하는데, 이 역량평가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봅니다. 글로벌화되느냐, 얼마나 도전적이냐, 얼마나 고객에 대해서 그 고객의 가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공헌,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요소를 여기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인사실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 고객이나 공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두 번째 고민이 있으면, 가장 첫 번째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글로벌과 도전입니다. 해외 무역관이 진짜 근무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할 수 있느냐는 거를 직무 역량성 평가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직무 역량 평가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단순히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단순히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실제 상황을 줍니다. 어떤 무역 회사에 다니는 직원으로서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거기서 어떤 그 솔루션을, 논리적으로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어떤 상황과 거기에 맞는 논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과정을 보는, 논리적인 과정을 보는 테스트가 바로 직무 역량 평가고요. 이거는 역량 평가에 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서류랑 비법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문 계열은 이제 직무 역량 평가를 보지 않고 쓰기 능력을 본다. 각 언어별로 8개 언어별로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 맞는, 예를 들어 중국어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중국어 쓰기 시험을 보는데요. 이 쓰기도 이제 재작년에는 단순히 어떤 지문을 주고 거기에 맞게 쓰는 정도로만 했는데, 이제는 약간 그 역량 테스트적인 면을 조금 가미를 해서 단순히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텍스트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행동을 할 것인가를 글로 쓰는 식으로 조금 내용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쓰기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어학 입사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8개 언어별로 뭐 많이 하는 질문이 몇 명씩 뽑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는데, 어학별로 그때 그 수준에 따라 많다. 어떨 때는 뭐 여기 안 나올 때 스페인어 전공자들의 점수가 높고 평가가 좋다면 그쪽에서 또 많이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어 전공자들의 성적을 좀 많이 뽑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저희가 이제 국내외에 계속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력 수급이 좀 다릅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페인어 쪽에도 뭐 많이 인력도 필요하고 신흥국에 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그 해당 언어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2015년, 뭐 16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뭐 말씀해 주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전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뭐 아까 제가 방금 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작년에 전형 일정인데요. 올해도 아마 이제 비슷한 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9월에 시작을 한 이유가 이제 2학기 개강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좀 학생들도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하다 보니까 9월부터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아마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지금 채용된 인원 36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어제부로 이제 배치를 받았었습니다. 예, 넘어가 주시고요. 예, 이렇게 넘어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1차,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게 필기시험을 설명을 드렸는데, 필기시험이 끝나면은, 이제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전형이 이제 면접 테스트인데요. 면접 테스트는 이제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PT 면접인데, 사실 작년에 이것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임원 면접은 그대로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코트라 아까 말씀한 그 4가지 가치에 맞춰서 인적성 검사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를 한번 보고, 인적 검사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실무진 면접과 PT 면접을 합쳐서 이틀간 그 하루 온종일 그 역량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역량 테스트. 사실 이제 PT나 실무 면접 같은 경우는 맨날 실무자가 앉아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보다는 좀 더 심층적으로 이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자. 과연 진짜 우리가 뽑는 인재가 맞느냐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룹을 짜서 액티비티를 합니다. 액티비티를 하고, 그 액티비티 그룹 내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반응을 하고, 어디 자기 주도적이냐, 혹은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소극적이냐, 얼마나 도전적이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어떤 연수원에서 그 어떤 액티비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과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실무진과 PT 면접을 합쳐서 역량 면접이라고 해서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그 내용은 계속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임원 면접은 뭐 이제 그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사이에 뭐 추가적인 뭐 전형이 있는 건 아니고 다 통틀어서 임원 면접을 하고 나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 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최종 이제 기타 사항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서초구청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지방 인재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공교육 다 똑같이 지방 인재는 저희가 뭐 면접에서 가점을 주고 있고요. 지방 인재 기준은 이제 대학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인턴, 코트라에서 청년 인턴 근무 경험자한테는 저희가 또 우대라고 했는데 면접에 있어서 5% 정도의 가점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사 검정시험은 이제 역시 그 1% 정도의 가점을 주고 있고요. 1급, 2급에 따라 0.5, 2급은 0.5, 1급은 이제 1%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좀 말씀드리냐면은 이 가점이 얼마나 유의미한 점수이냐라는 게 이제 뭐 궁금한 사항일 텐데요. 청년 인턴 같은 경우, 그리고 지방인재 5% 가점은 굉장히 유의미한 점수입니다. 실질적으로 면접을 봤을 때 점수 분포에서 상당히 많이 뒤집힙니다. 거의 굉장히 유의미한,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조금 적절치 않을 텐데, 아무튼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정말 코트라를 들어오고 싶다라고 간절하신 분들은 청년 인턴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점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 인재야 뭐 이제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청년 인턴은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한국사 마찬가지입니다. 1점이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점수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보면은 1점 이내에서 진짜 모여있는 구간은 0.1점대도 계속 동점자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점수 구간이다라는 걸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넘어가 주시고요. 예, 넘어가 주시고, 여기 뭐 살짝 써 있었는데 해당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방인재랑 청년 인턴을 둘 다 했다. 네, 대학교 출신이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이고, 그리고 청년 인턴을 했다. 그러면 가점을 중복으로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10% 점수가 되겠죠. 아까 5.5점, 10점. 거의 뭐 굉장히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40분 딱 이제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로 하고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까 제약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